어떤 걸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이 그래프를 우리는 보통 F'X를 는용으로 만드는 값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약간 특이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중에 수능할 때는 어떤 비율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딱 내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F'X를 하지 않고 얘를 X제곱으로 묶었더니 X-6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X값이 0에서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X값이 6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간다. 하나만 있으면 뚫고 지나가고 중근이면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가 0의 위치야. X값 0.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야.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선 접하고 얘는 뚫고 지나가면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로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그래프를 이만큼 만약에 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직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F'X를 하지 않고 접하는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때 하는 방법, 저번에 한번 했겠지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중근을 가지고 얘가 뚫고 지나가는 거 하나의 근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극소로 가지는 X값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의 비율이 중근이면 2, 하나의 근이면 1. 그래서 2대1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쓰지 않고 요 값은 4가 되겠죠, X값. 그래서 저번에 구해놓은 거 4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면 딱 그려놓자. 요 비율 관계. 요 직선이 또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를 가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F'X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수능 모의고사 볼 때 또는 내신도 마찬가지야.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풀이 과정을 엄청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특이한 유형들은 이렇게 설명을, 비율을 조금씩 가르쳐 줄게. 물론 나중에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들었을 때는 아, 그런 게 있었지 해서 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형석이는 그거 했니? 챌린지? 야, 챌린지 한 번이라도 참여. 그거 뭐지?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지 않았나? 1, 2, 3등? 엄청 그게 좋던데? 1등이 뭐였지? 베스킨라빈스 뭐 2등 3명, 3등 5명인가? 무작위로 추첨한다니까 참여 한 번만 해도 밑에 음료수 한 번 이용권이 있다며. 전반 애들 다 올리는데? 딴 반들 다 올렸어. 인스타 하는 학생들은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바로 2번 갈 차례죠. 그런데 이렇게 딱 뭘 할 수 없는 1차항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자, 한 줄씩 같이 적을게. 일단 그러면 개형을 볼게. 3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는 감소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개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개형이 나올 수도 있고,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일단 뭐가 될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F'X를 써서 는형을 만드는 값이 두 개면 첫 번째, 중근이면 두 번째, 허근이면 세 번째.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x 하고 마이너스 12.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읍시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안 된다. 마이너스 6으로 묶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두 개 나오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자, 이제는 증가표를 하지 않고 갈게. 1, 2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얘가 두 개 나왔으니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극소값. 자, 극소값이라는 것은 f의 1을 의미하구나. 여기 집어넣으면 뭐야?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네. 여기가 극대값.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3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뭐야, 이거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는데? 맞니? 맞네. 1밖에 차이 안 나네, 높이가. 증간표가 필요하면 얘기해줘요. 증간표를 할 수도 있어. 근데 4차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요거 좋은데?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필수 유형. 와, 이런 거 나오면 완전 꿀이죠? 자, 조금 전에 했던 비율 이런 거하고 비슷한 유형. 자, 4창의 개수가 음수면 증가부터 출발해서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뭔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4차 함수 그래프도 개형이 4개 나오거든? 근데 그 4개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만 먼저 보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묶었더니 여기가 x 마이너스 4가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 값이 0이고 얘는 3중근이야. 저번에 3중근의 그래프를 한번 했죠. 그 다음에 x 값이 4 뚫고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 그러면 x축을 요렇게 그렸을 때 y축을 그리고 여기에 0, 그 다음에 여기에 4. 자, 그러면 저 그래프가 될 수 없죠? 일단 증가부터 출발하는 거 맞아. 여기서 3중근이라는 것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고 올라갔다가 4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면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어. 얘는 3중근이고 얘는 하나의 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극대를 가지는 걸 할 때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그래서 요 x값이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밑에 확인해 보면은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증가표 보면은. 그래서 3차 함수에서 2대 1, 4차 함수에서 3대1 요 비율만 알아도 극대값을 금방 찾고, 극소값은 없습니다. 지금 극소값은 없고 극대값 하나밖에 없는 경우, 요런 경우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한번 좋은 식이 나와서 한번 해본 겁니다. 요거.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자, 그러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네. 그러면 그래프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일단 f'x를 가볼게. 다 분수가 식에 있어도 분수가 날라가죠? 4x제곱,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4x. 그럼 여기를 4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랬더니 얘가 4x,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는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물론 얘가 더 낮아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특이하게도 얘는 그러면 f'x를 는용으로 만드는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나올 때의 그래프야. 그런데 여기서는 x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게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증가표를 그릴게. x
f 프라임 x fx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이 있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러면 이렇게 끝나겠죠? 여기 x인데. 에이, 위에 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변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는 0이야. 여기는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야.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야. 희한하게도 부호가 똑같네. 보통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그 다음 여기는 1 정도 집어넣어 볼게. 1 정도 집어넣으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여기서 비로소 플러스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면 감소부터 출발하는 건 맞는데 는영으로 만드는 값이 저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를 감소할 거야. 근데 여기서 0이 됐대.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감소하겠대. 0이 됐대.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겠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대충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만들게. 그럼 이렇게 끊겨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이어서 만들면 얘가 감소하다가 0이 됐지만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f'x가 는영으로 만드는 어떤 x값이 있는데 a에서 중근이 나왔다. 그러면 그 a에서 얘가 증가부터 출발했으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감소해서 출발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 점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 점에 대해서 얘가 180도 돌리면 겹쳐지니까 요 점도 변곡점이야. 요런 식의 그래프가 무조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할 겁니다. 지금은 감소부터 했으니까 요런 그래프 모양이 나온 거야 지금. 자, 그럼 극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극소밖에 없네. 극소값 얘가 f의 0이죠. 그럼 저 식에다 0 집어넣으니까 5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겠네. 그렇담 준영아,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면 이 높이하고 똑같은 여기에 있는 x값은 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 아까 여기 몇 대 몇이라고 했니? 3대. 그렇지. 3중근이고 하나니까 3대 1이지. 3대 1이면 요 x값의 기준은 뭐가 되겠니? 거리 3에 있는 게 요거고 1에 대한 거 x가 뭐여야 되겠어?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고 내신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비율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특이한 모양이 나온 거.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온. 물론 복잡합니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내신 가면 다 생각할 수 있어. 그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풀 거니까. 그리고 계속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이렇게 계속 할 거야. 됐죠? 필기 다 됐습니까? 필요한 거 다 됐죠? 옆에 거 가볼게.
약간 특이한 형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문제에서 식이 나왔을 때 막 F'X부터 하지 말고 저 식을 보니까 이런 놈이겠구나 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겠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짝수차만 존재한다. 그러면 쟤는 어떤 그래프다?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항상 기본은 무조건 이거야. 제일 쉽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더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얘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0에서 중근을 가지고 그럼 x축하고 접하고 그 다음에 풀마 루트 2에서 하나씩 있으니까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네. 원래는 지금은 여기 x축이야. 얘는 당연히 y축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에 0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루트 2 4차 함수의 기본형 꼴의 최고장 계수가 음수니까 y축 대칭이면 이런 거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쟤를 여기다가 쫙 가져와서 그림 한번 연필로 살짝 한번 그려볼래? 연습 한번 해볼게. 여기는 접해야 돼. 여기서는 접해야 돼.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요게 엄청 연습 많이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쉬운 거부터 가겠다는 뜻입니다. 대충 한번 그려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Y축 대칭 되니까 뚫고 지나갔다가 얘가 내려올 건데 여기선 접하고 Y축 대칭 되게 이렇게 돼서 뚫고 지나가서 내려갔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 마이너스 5가 있는데요? 그럼 얘가 0이잖아. 0을 마이너스 5만큼 내리면 우리는 요거 자체가 뭘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극소값은 마이너스 5로 구했지만 극대값은 물론 높이는 똑같겠지만 이거 하려면은 F'X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Y축 대칭되는 거의 특징.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대 요거가 1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요 x값은 1이라는 게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렇게 됐을 때 극대값 얘는 f의 1.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4 1밖에 차이 안 나네 또? 맞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5.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그래프, 특이한 그래프들은 F'X하고 증간표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오늘 좋은 식들이 많이 나오네.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줘야 우리가 뭔가 해결할 때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런 것들. 나중에 수학2, 너희 예전에는 수2였는데 너희는 미적분 1 과정이잖아. 나중에 되면은 여기 이제 너희가 수능이 필요한 공식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 그래서 요걸 이제 책상에 붙여놓거나 해서 계속 보게 될 거야. 이거 보고 있으면은 뭐 대부분 적분까지 있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저 공식들 가지고 다 비율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물론 인강들은 다 나와. 어떤 인강이든. 근데 다 적진 않고 다 적어줬더니 내가 여태까지 한 10몇 년 동안 다 적었더니 잠실에 있을 때 애들이 다 못 외워. 근데 제일 자주 나오는 것만 여기 적어놨거든? 그래도 한 14가지 정도 이렇게 돼. 조금 전에 이런 비율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미정계수를 구하래. 자, 이제 미지수 필요한 말들만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fx의 극소값을 m이라고 할다. 일단은 요거부터 가보자. 자, fx가 나와 있네.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일단 무조건 할 거니까 요거는 갈게. f'x. 극대값 이런 말 나오면 미분한 거를 들어가야 되니까. 온전한 식이 아니면은 무조건 f'x는 필요해. 자, 그림상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극대값을 가지겠다. 요 높이가 5란 뜻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이어야 되네요.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얘가 fx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에서의 높이가 5네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5네요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부터 가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저 위의 식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5 이렇게 나오네. 자, 두 식을 더해 봅시다. 더하면 2 마이너스 a는 5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 됐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fx식, f'x식을 다시 적지 마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래, 여기에 마이너스 9x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이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래 라고 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극소값을 또 구하래. 그러면 얘가 3 묶었을 때 얘를 당연히 근으로 가지겠지. 는 0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묶어서 식을 다시 적지 말고 x 플러스 1을 100%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x가 나와야 되고 상수항이 얘가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한 근을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 3이 돼서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극소값을 가지는구나. 즉 우리가 구하는 f3이 m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m 값.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더하는 거까지는 답을 내지 맙시다. 우리는 값을 구하는 요령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단어는 A, B, C 식만 요런 거 찾아낼 수 있니? 집어넣어서 연립할 수 있니? 요런 식으로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시우 괜찮니? 미지수가 있지만 어렵지 않은 표현이겠죠? 자, 지울게요. 다 됐나? 자, 그 밑에 뭐야? 헐. 미지수가 3개가 있구나. 자, 봅시다. 필요한 말은 이거. 이따가 너희가 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시우야.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진다 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니? f'의 마이너스 1은 0. 두 번째는 뭡니까?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뭐를 가지는지는 모르지만 극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F'1은 0. 요 세 개 가지고 우리는 A, B, C 세 개 이따가 찾을 시간을 줄 겁니다. 요거까지만 간단히 적읍시다. 여기는 다 연립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됐니? 응, 됐네. 자, 그 다음 문제도 뭔지 한번 봅시다. 3차항의 개수, 극값을 가진다? 자,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네? 그러면 3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든지 세 개인데,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어. 뭐 극대만 가진다, 극소만 가진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B가 결정이 날 건데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진다? 당연히 뭡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죠? 오케이.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fx 위의 점 x값이 4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다. 아, 그러면 대충 여기에 x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지? 하진아, 요거 뭘로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뭐가 될까? 나머지도 생각하고 있어? 시킬 거야? 잘한대? 연수는? 인양이는? F'에 얘가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식인데 X값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X값이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게 마이너스 12. 승우 알고 있었어? 4야? 아, 4야? 아, 하진아, 그래서 안 된 거였어? 4였어. 야, 승우, 웬일이야? 틀린 걸 얘기야. 아,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아쉽네. 한 게 어디야? 나랑 고4까지 하면서 그래서 고1 때 한 번 했네. 됐다. 앞으로 안 해도 돼. 됐습니까? 요거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시고. 이해됐어? 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번, 3번은 연립만 하면 되겠죠? 미분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라.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논할게. 자, 조금 전까지 계속 증간표에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 표현할 거래. 첫 번째,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를 할 때는 그런데 아까처럼 특별한 식이 나와 있을 때는 f'x를 안 하고도 비율로 해서 빨리빨리 극값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첫 번째로 f'x. 근데 f'x 0을 만드는 x값을 구한다. 그래서 f'x 부호와 뭐 하래? 표로 만든대. 우리 증간표 구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 좌표 축과의 교점의 좌표도 구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겠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 Y축과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더 자세히 그리래. 지금까지는 대충 이래서 이렇게 표현만 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요 책에 잠시만 요게 유형이 있는지만 볼게. 없네. 함수의 그래프만 하면 되네.
자, fx 미분해서 이렇게 돼서 는영으로 만들까? 조사 다 했죠? 우리 아까 전에 계속 해오던 작업들이야. 그래가지고 f0은 마이너스 3이래 여기에. 그래서 좌표축과의 교점 해가지고, 근데 x절편은 구하기 힘들어서, 왜? 너무 루트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니까 y절편까지만 좀 표시하자. 극값의 높이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요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증간표를 그릴 필요가 없어. 물론 얘를 안 해도 우리는 증간표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차근차근히 2번을 읽어보고 있어봐. 자, 그 밑에 있는 거를 하기에 앞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표현으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미분을 했대. 인수분해를 했대. 2차 함수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1하고 3에서 이렇게 되겠대. 1, 3. 얘가 f'x, 즉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됐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는 양의 함수값, 얘가 양의 함수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으면은 음의 함수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쭉 봤더니 이쪽 편에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니까 이쪽 편에서는 계속 증가해. 는영이 됐어. 마이너스죠? 모든 게 음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감소 하다가 는영이 됐어. 근데 얘가 또 양의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하겠다라는 그 밑에 표현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가 주어졌을 때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오 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더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꼭 3차, 4차까지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하게 f'x를 주어지고 fx의 개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나오거든. 자, 그럼 이런 거, 얘는 0이 되는 지점이 단 하나고 이쪽 부분에 플러스, 이쪽 부분에 플러스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다가 0이 됐지만 증가하는, 그래서 중근을 가지면 변곡점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전부 다 허근을 가져서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 값을 가지죠? 그럼 계속 증가할 거래. 이상하지만 얘는 약간 잘못 그렸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약간.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야 돼. 여기 지금 는영처럼 꺾여 있잖아. 그게 아니고 약간 어디선가 조금은 힐 거야. 조금은 힐 건데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런 것들. 4차도 나오네. 4차 한번 읽어보실까요? 와! 요거 이해되십니까? 0, 0, 0.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높이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되니? 잘하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봐야 되겠네? 요 책에는 없지만. 자, 너희 책에는 없어. 여백이 많죠? 요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밑에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뭐 밑에 fx는 x축, y축을 그릴 필요 없어.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fx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돼. x축, y축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 정적분을 하고 나서야 높이를 알 수 있어, 비로소. 됐습니까? 자, 여기 선을 기준으로 얘가 0 되는 거고 얘도 0 되는 거지. 근데 이쪽에는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증가, 얘도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여기서는 음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가 같다가 0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는 0이 되는 거, 다시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 그러다가 여기서 는 0이 됐고 여기서는 감소.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저 위에 x축하고는 관련이 없어, 높이가. 됐습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리는 연습을 갖게. 오늘 그러면 미분에 관련된 거는 1단락이 되겠네. 자, 이 그래프의 식을 봤더니 와우, 눈에 띄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홀수차. 아, 그런데 얘가 없다면 홀수차가 될 건데, 얘가 있으니까 1만큼 올리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원래는 x축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홀수차만 존재한다면 원점 대칭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점 대칭이 될 거야. 그러면 X축을 화살표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일단 1은 갖다 놓을게. Y축은 그대로 가져가자. 일단 출발을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요식을 봤을 때 마이너스 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0, 그 다음에 플마 루트 3하고의 교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 0 하고 이 정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감소부터 출발하면서 저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게 3개면 그 값을 무조건 2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 F'X를 는영으로 만드는 값을 찾으려면 또 어차피 그 값을 찾으려면 요 값을 하나 찾으면 얘도 원점 대칭이 돼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F'X 써야 되는데 왜 안 씁니까? 왜? 여기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물론 이렇게 음수가 되는 경우나 양수가 되는 경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비율이 1대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1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비율이 3번째 나왔죠. 3번째. 다행히 이런 식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네. 위에 거는 조금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것은, 그러면 X축을 어디에 그려야 됩니까? 높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우리는 극대를 가져와 볼게. 1에 대한 높이를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요 높이는 일단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얘는 1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서 X축이 요쯤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3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차식 있을 때 인수를 는영해가지고 만드는 인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거. 그래서 안 돼서 이 값들을 찾아내기 힘들어.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만 이런 표현을 하겠다. 요것도 이제 F'X를 안 쓰고 하는. 근데 불행하게도 괄호 2번은 너무 복잡한데? 간단한 짝수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4차이기 때문에. 눌렀나? 눌렀지? 깜빡깜빡하네. 괄호 2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봤던 그런 형태가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좀 복잡할 것 같네? 가보자. F'X 3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그나마 조금 공통인수가 보이네. 0이라는 게 3x로 묶었더니 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요렇게 나왔네. 그래서 x값이 0, 마이너스 2, 중근. 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F'X가 중근을 가지면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변곡점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4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2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감소부터 출발하듯이 감소부터 출발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표현할게. 0이라는 걸 표현할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감소부터 출발하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선 중근을 가지겠대.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변곡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0이라는 게 x값 0이라는 게 y축이죠. 그 다음에 저 식에 0을 집어넣었더니 극소값이 지금 1이야. 그러면 당연히 x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축하고는 만나지 않아? 그러면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냥 허근 4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그래프 조금 익숙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가볼게. 그 다음에 백진이 그거 있네? 있었네? 와우! 뭐지? 왜 아까 넘겼을 때 난 못 봤지? 여기 있었네? 자, 는형으로 만드는 값. 이쪽에는 플러스죠. f'x 마이너스고 다시 플러스죠.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죠. 몇 번이지? 1번이네. 1번. 그럼 끝났나? 딱 여기까지구나. 좋다. 자, 우리 겉표지 제일 뒤에 거 있잖아. 여기를 딱 펴봐. 겉표지 제일 뒤에 있는 겉표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있지? 여기에 미분에 관련된 공식들을 조금, 너희 지금 2차 함수도 있으니까 2차 함수 할 때도 좀 도움되는 공식들을 몇 가지를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이, 여기 빈 공간이 나왔네. 자, 하나씩 할 테니까 잘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비율도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보통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이렇게 했을 때 직선이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어떤 A점이고 여기가 어떤 B점이래. 그러면 여기에 근이 알파 연립했을 때 근이 베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B 그리고 P라는 점이 만약에 존재하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그런데 P점의 X좌표는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아까하고 비슷한 거 얘하고 평행한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저 AB의 기울기하고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Y는 그 기울기 플러스 N 해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을 써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점 또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요거는 2차 함수 나올 때 어디든 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몇 가지를 한번 볼게. 변곡점이라고 할게. 여기는 점을 표시해 놓자.
변곡점의 표시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기준점. 그래서 요걸 접으면은 180도 회전시키면은 점대칭 되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f2'x를 는 0으로 만드는 x값 이런 식으로 표현해놔도 상관없겠죠. 이 변곡점이 2'은 미적분 2에서만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2'까지 알고 있었을 때 미적분 1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요 극대값, 극소값 얘가 이렇게 돼서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이 극값을 가지는 거 한 번 더 적을게. 1대 루트 3.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 있었죠? 몇 대 몇이니? 응? 이 직선에 대해서 얘는 뚫고 지나가고 얘는 접하고 그런 비율이 뚫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근을 가지고 접하는 것은 중근을 가지지. 여기서는 여기가 먼저 접하니까 2대1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중근이기 때문에 1대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 위쪽에서는 당연히 2대1이고 아래쪽에서는 1대2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펴내놓을까?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겠지. 됐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3차 함수랑 어떤 직선을 했을 때, 연립했을 때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겠대. 그런데 직선이 이렇게 되겠대. 그럼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죠? 이런 거. 그러면 요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지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여기도 접하고 뚫고 지나가니까 평행한 부분 여기도 2대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평행하게 그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 아까 전에 했던 4차 함수 정리 한번 해볼게. 얘는 3중근, 얘는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럼 극값 당연히 알고 있겠죠? 3대1. 여기까지만 했는데 하나 더 할게.
y축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다른 x는 뭐 해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런 거 정도? 1대 루트 2.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지금 정리한 거야. 아직 적분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뭐 요런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한 것 같아. 일단 미분 쪽에서 필요한 거는 다 있고 적분 쪽에서가 조금 더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시죠. 아, 하나 더 있다.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3차 함수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문제에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x가 뭐 ax의 세제곱 쭉쭉쭉 나가겠죠? 그럼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뭐 3ax 제곱 블라블라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는영으로 만드는 값이 두 개가 나오겠대. 그래서 여기를 x-알파, x-베타라고 해서 는영으로 만드는 두 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둘까?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그 높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f의 알파 마이너스 f의 베타 요 식을 한번 적을게.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f 알파, f 베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A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는영으로 만드는 X 값만 찾으면 그냥 그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는 금방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미분에서는 나머지는 다 적분 문제인 것 같아. 오케이. 자,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보시고, 뭐, 이게 또 언제 보겠냐마는, 또 2학년 때 혹시 기아 하는 사람 있나, 기아? 없나? 성남여고에서 이과생들은 기아를 한다고 하던데. 넌 문과 쪽이야? 2학년 때 애들 기아 선택한 애들 있던데? 선택 안 했어? 아, 그치. 근데 그게 1학기 때 끝나는 거야? 아니면 2학년 1년 동안 하는 거야?
1학기 때만. 보통 학교마다 다르거든. 1학기 때 기하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해서 4분의 1씩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성남여고 성일 아니잖아. 그치? 기하 없지. 성남고는 기회 없었죠. 선택 과목에서. 숭시는? 근데 너희는 선택 안 해? 아, 너희는 문과 쪽? 근데 이과 쪽인데, 이과 쪽이어도 기하를 안 해도 되잖아. 다른 거 선택할 게 있었지. 근데 성남여고는 다른 걸 선택할 게 없었다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과 쪽이면은 뭐 기하는 선택 사항이지만 나중에 3학년 때 하는 미적분 2는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봐. 미적분 1에서 우리 3차, 4차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미적분 2에서는 뭐냐면 대수에서 배웠던 또는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1 개념을 싹 합쳐서 이제 미적분 2를 만든 거야. 양은 엄청 많습니다. 두께가 장난 아니야, 책이. 어려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데. 문과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안 해도 되지. 문과는 그냥 대수 했지. 미적분 1 했지. 그럼 확률과 통계를 우리 겨울방학 때 할 거거든? 그 3개가 수능 과목이잖아. 그럼 끝! 그러면, 수학이 다른 과목들도 있어. 수학 과제 탐구.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뭐 이런 그 과목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진로나 이런 선택이어서 A, B, C, D 나오는 거고, 교과서 내에서 다 해. 그래서, 작년 고3에 한 명이 경제 수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기수불, 기말불 이런 게 있거든? 등비수열할 때 하는 파트가 있거든? 그게 들어있더라고. 근데 책에서 똑같이 나오더라. 성남고였어. 똑같이 나와서 문제까지 찝어주는데? 왜 애들 B를 맞게 할 이유는 없잖아. 절대인데. 그래서 가져와서 물어보길래 다행히 내가 경제 수학을 하진 않았잖아. 경제적으로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등비수열에서 배웠던 뭐 기수불, 기말불, 뭐 연금, 이자 뭐 이런 게 나와서 내가 아는 내용에서 설명은 해주고 때 앞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책 읽어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 그냥 대충 좀 같이 봐주고 이런데 인공지능 수학은 내가 몰라. 근데 수학 과제 탐구라는 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고3 때 만약에 수학 과제 탐구를 하면은 그 시간에 수능 특강으로 뭐 대수나 미적분 1이나 뭐 복습 이렇게 해주는 거는 또 괜찮잖아, 그치? 그 과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선배들하고 친해져서 알아봐야 된다. 인공지능 수학은 뭐 해요? 아니면 경제 수학 할 만해요?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 뭐 복습하는 거예요? 요런 정도는 너희 동아리 선배들한테는 좀 물어봐서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돼. 학교마다 다르니까 너희가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다른 의논할 사항들 있으면 그때그때 따로 좀 상담을 하자라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하시고, 이제 특강이 끝나면 너희는 방학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특강이 끝났으니까 이제 한 명씩 상담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이 뭐 어디 공대 쪽이냐 문과 쪽이냐 예체능 쪽이냐 아니면 의대 쪽이냐 있겠지. 우리 호춘이 약대 간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포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대략적인 과를 선택하는데 뭐 진로에 대한 거 이런 거나 작년에 고3 애들 상담 엄청 많이 했거든. 고3 애들은 3월 모의고사가 딱 나와. 그럼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어. 그게 매년 있거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자기 성적 표준 점수 한번 우리 계산해 봤잖아. 표준 점수 3월 모의고사 내는 거 할 때 점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해서 곱하기 20하고 플러스 100 하는 거, 그 표준 점수를 해서 다 입력해서 학교들이 쭉 있거든. 빨간색 글씨로 학교 이름이 뜨면은 지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황색이면 좀 위험. 그 다음에 노란색이면 소신 지원. 초록색이면 충분히 가능. 해서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나중에 3학년 가면 그런 걸 해서 대충 내가 원하는 학교를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초록색 중에 나는 좀 어디를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거의 매달 했던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일단 특강 끝나면 상담을 합시다. 가장 먼저 상담하고 싶은 사람 있니?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먼저 상담하고 싶은 사람 상담하는 거야? 없습니까? 하지 말까, 상담? 아니, 나는 강제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지. 아니, 그냥 상담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난 예전에 고3 애들 내보내기 전에 그 애들 중에 고2 애들, 고2 때 여학생은 이성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낼 수는 없겠지. 나는 이성 친구가 있다, 손 들어봐. 밝히기 좀 그런가? 이성 친구 없는 것들은 학교를 왜 다닌 거야? 여고라서. 그거 아니야. 여고 남고라고 해서 이성 친구를 못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 공부를 해야 돼서. 이것도 아니야. 야, 공부하는 거랑 이성 친구랑 상관없어. 우리 아들 완전 여자친구 생겼는데 새벽 4시까지 이어폰 끼고 통화하면서 서로 막 같이 공부하던데? 와, 나 되게 좋더라. 여학생이 엄청 공부 잘한대. 우리 아들이 공부 잘 못한대. 그 학교에서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니까 되게 좋던데?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러면서 다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 같은 반이래. 와, 씨, 얼마나 좋겠냐. 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같은 반에서 헤어지면 그거 좀 문제잖아. 그치, 사고 나지. 근데 전에 한번 튕겼었어. 차였었어. 사귀었는데, 그 여자애가 시험 기간이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런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울었어. 아빠,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1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애인데, 막 이러는데. 다시 사귀기로 했더라. 못 보던 팔찌가 생겼더라. 여학생이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줬다던데. 이거 끊어지면 안 돼, 이랬더니. 절대 안 빼던데? 샤워할 때도 안 빼던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생기니까 이제 엄마도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섭섭하다 그러고, 이제 난 내려놓으라 그랬지. 어차피 남의 남자 될 애니까 버리라고 이제. 그냥 냅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너무 여자친구만 생기던데? 나는 안 챙겨도 상관없는데, 왜 또 엄마는